네, 반갑습니다. 손태근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어떤 규칙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는 대부분 이제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이동평균선은 항상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가 되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장중의 고가와 저가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중간값을 위주로 이제 또 차트를 보시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 이름이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시장에 이제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확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하는 방식에 조금씩 벗어나서 어떤 기본적인 규칙에 입각해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제목은 이제 그 일목균형표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고수비책 그런 시간인데요. 일목균형표의 세계라는 것은 이제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어떤 그 시간적인 부분이랄까 또는 비율적인 그런 부분을 자세히 이제 관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이동평균선 상에서 보시면은 어떤 시장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현재 상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이제 이동평균선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목균형표는 특이하게도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상태 또는 미래 상태를 포함해서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이제 관찰하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가 가지는 특징이 우선 시간적인 개념을 차트에 도입한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진행하는 기본 교과서는 일목균형표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 기본 텍스트를 위주로 현재 시장을 잘 참고를 해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자연수와 기본 수치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 자연수라는 것은 숫자가 이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숫자가 있고요. 또는 0부터 시작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일식 증가를 합니다. 0은 이제 짝수에 속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9개까지, 9까지 이렇게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위에 제목에 보시면은 10개의 숫자로 산나만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제 이게 아라비아 숫자인데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모든 과학 문명이 발전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0부터 시작해서 이제 9까지 10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기본 수치를 만드느냐. 일단은 0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숫자 0과 1을 두 개를 짝지으면은 1이 되겠습니다. 1. 예. 그 다음에 2와 3을 이게 짝집니다.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숫자를요. 2와 3을 더하게 되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와 5를 짝을 짓게 되면은 4 더하기 5 하면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6과 7을 이렇게 짝을 지으면은 6 더하기 7을 하면 이렇게 1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 9를 이렇게 짝을 지으면은 8 더하기 9 하면 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첫 번째 양봉이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올라간다 하면 양봉이 첫 개 이제 하나 생기겠는데요. 이런 이제 양봉이 음봉을 장악하는 패턴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된다. 이런 걸 볼 때 1이라는 의미는 일단 양봉이 최후의 음봉을 장악하는 그런 패턴을 잘 관찰하셨어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든지 또는 시장의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 시장이 이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것으로 삼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더하기 3은 5라는 것은 일단 상승하는 시세에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일단 5캔들 정도는 움직여야 올라가는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라는 것은
5가 2위에 전하는 겁니다. 5가 두 번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캔들을 셀 때 5개 이렇게 세면은 그 중복이 되겠죠. 이제 한번 5개 셋도 중간에 기착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다시 포함해가 5개를 세기 때문에 9개가 됩니다. 5가 이제 2회전하는 숫자가 되겠고요. 이제 13이라는 것은 5가 3회전입니다. 그러니까 5를 3번을 더하게 되면은 15가 되겠는데요. 일단 한번 꺾을 때마다 한 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3회전을 하면은 2개가 중복이 돼가지고 13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이라는 것은 5가 4회전하는 숫자가 됩니다. 5가 4회전하게 되면은 이제 5 곱하기 4 하면 20이 되겠는데요. 4회전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게 한 3개가 정도 되기 때문에 17이라는 숫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1하고 5하고 9하고 요 3개 숫자가 이제 10 이하의 이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요 3개 더하면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단위 숫자가 15가 되고 3개를 합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가 이제 한 칸 더 레벨업이 돼가지고 그 10단위 숫자는 13과 17 두 개가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단위 숫자 15하고 한 차원 높은 35가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이제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이제 9까지 전부 이제 토탈 더해서 45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누적수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진입하게 되면은 약 4, 50개 정도 올라가야만이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목을 짝수 자연수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홀수 자연수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수 자연수열이라는 것은 이제 짝수 자연수열이 0부터 시작했는데요. 홀수 자연수열은 1부터 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1부터 보시면은 1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합은 55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하면 45였죠. 전부 합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55에 10을 더하게 되면 합이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전에 같이 포함해서 보면은 45개 내지 55개, 즉, 상승 시세가 일단 진행이 되면은 4, 50개 정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홀수 자연수열은 1하고 2를 짝을 지으면 3이 되겠고요. 3하고 4를 짝을 지으면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5하고 6을 더하면은 짝을 지으면 1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하고 8을 짝을 지으면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9하고 10을 짝을 지으면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짝수 자연수열은 제일 큰 숫자가 이 8하고 9를 짝을 지은 17이 되겠고요. 홀수 자연수열은 9와 10을 짝을 지은 19가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 누적으로 해서 한 55, 한 55캔들 정도 상승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이제 상승으로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씩 꺾었다가 올라왔겠죠. 그 꺾는 위치를 이제 분기점을 잡는 그런 기점을 잡을 때 가장 크게 이제 한번 올라가서 꺾는 기점을 19를 잡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앞에 있는 그 3과 7과 11을 짝을 지어가지고요. 이건 2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와 19를 짝을 지으면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과 34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런 쭉 연산 과정을 거쳐서 55가 되겠고요. 이 55라는 것은 11이 5가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45는 5가 기준이 돼가지고 5를 기준으로 5가 이제 9를 기준으로 9가 5번 해서 45가 되겠고요. 홀수 자연수열은 11을 기점으로 해서 11을 중심으로 11이 5가 돼서 5번 돼서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수를 가지고 이제 기본 수치를 만드는데 짝수 기본 자연수율이 있고요. 또 홀수 자연수율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짝수 자연수율의 가장 큰 기본 수치는 17이 되겠고요. 또 이제 홀수 자연수율의 가장 큰 기본 수치는 19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최근의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 보시면은 전환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선. 그 이제 9일간 중심 가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홀수 자연수치 또 짝수 자연수치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이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이 선들이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 선들의 의미를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은 9일간 중심 가격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면 20일 이동평균선이 많이 쓰는데요. 20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20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주식은 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펀드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거나 선물 투자를 하실 때는 종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장중의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중의 고가와 저가를 기준으로 차트를 이게 구현해내는 차트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일목균형표의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중심 가격이라는 것은 장중의 고가와 저가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가격, 즉 절반 가격 또는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실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은 본전 가격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간 동안에 본전 가격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가 본전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좀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고요. 본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본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전 가격을 어떤 일정 기간에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본전 가격을 계속 차트로 구현을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일목균형표가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짧은 이제 본전 가격이 전환선, 즉 9일 동안의 중심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은, 차트 두 번째 보시면은, 전환선이 9일간 중심 가격이 되는데,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 보시면은, 여기는 위에 파란색 선이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죠. 캔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음봉이 크게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계속 이 캔들의 꼬리가 파란색에서 닿을 때마다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 전환선, 즉 9일 동안에 중심 가격을 깼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조금 하방적으로 긴장을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 캔들과 캔들 사이에 이 갭이 생겨가지고 전환선을 깨버렸습니다. 이때는 큰 음봉으로 깼는데 이건 갭을 깼죠. 그러니까 갭으로서 이렇게 캔들과 캔들 사이에 이렇게 붕괴되는 게 훨씬 중요한 어떤 매도세가 좀 더 공세를 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전환선 지지를 갭으로 붕괴시킨 이런 상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B를 보시면 여기는 이번에 이제 주가가 4월 27일 2231.47 천정에서부터 지금 하락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요 B의 이 음봉에 보시면은 이 파란색 이 전환선을 지지를 음봉의 시가로 붕괴를 시켜가지고 이 캔들 전체가 다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기점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선은 기본적으로 당일 포함해가지고 9일간 최대치와 최저치에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꼬리가 있죠. 여기 꼬리 포함해서 요게 최저가가 되었고요. 여기서 오늘 포함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가지고 최고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최고가, 최저가 이걸 두 개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가격들은 계산에 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는 전환선이다. 9일간 중심 가격 이렇게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9일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 개념은 26일간이 되겠습니다. 26일이라는 것은 9일이라는 그 가격의 3배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3번 보시면은 기준선은 26일간 중심 가격이 되어 있죠. 자, 요것은 A본에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고공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조금 전에 여기 보신 대로 음봉과 음봉 사이에 이제 갭으로 전환선을 붕괴시킨 이후에 이제 상승 시도를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음봉이 누적되면서 요 A 부분에 기준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을 음봉으로 붕괴시키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도 음봉이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죠. 하락 추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B는 보시면은 이 기준선이 여기 이제 요 상태에서는 기준선이 전환선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준선이 전환선보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를 진행하다가 양봉이 연속되면서 이 기준선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특징으로 가지고 주가가 음봉이 기준선을 이제 크게 붕괴를 시키면서 이제 완전히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락 추세로 진입이 되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기준선이 양봉으로 이제 돌파가 되면서 시작해서 상승 추세로 진입이 되었다. 지금 상태 보시면은 전환선이 이제 음봉으로 말미암아 붕괴가 된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기준선도 한 붕괴가 되었다가 반등 이후에 다시 전환선이 돌파가 안 되니까 재차 기준선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추세가 진행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은 특징이 9일간 또는 26일간 중심 가격인데요. 그 표시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현재 주가 상태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시제가 현재가 되겠죠.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의 특징은 세 가지 시제를 차트에 동시에 드러냅니다. 현재 시제에 이제 선 두 개를 표시해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에서 이제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라는 이런 차트 두 개를 구현해 냅니다. 차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전환선 기준선을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구현해 내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1과 2를 구현하기 전에 잠깐 이제 용어를 한 개를 더 설명을 드리면은 상승 기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승 기류라는 것은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는 상태를 상승 기류라고 하고요. 상승 기류는 밑에 표시되어 있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위치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를 이 상승 기류가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음봉이 전환선을 깼지만은 이게 전환선에 물려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으로 전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A 보시면은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캔들 음봉이 완전히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이 하강 상승 기류를 음봉이 연속으로 되면서 이 갭으로 이렇게 붕괴를 시킨 상태가 되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기류 다음에는 하강 기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강 기류라는 것은 여기 이제 A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었죠. 요건 상승 기류고요. 요때도 2월 달에도 보시면 1월 달에도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상승 기류 상태인데요. 요 상태에 보시면은 전환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위치가 되면서 하강 기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강 기류 상태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A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강 기류를 양봉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한 서너 개 연속이 되어 있죠. 양봉 연속으로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살펴보신 것이 일단 전환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은 9일간 본전 가격, 기준선은 26일간 본전 가격. 또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이제 상하관계로 위치를 바꾸면서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기류,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강 기류,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실 차트는 선행스팬 1이 되겠습니다. 선행스팬 1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전환선과 기준선이 현재 시제에 있는데 선행스팬 1과 2는 미래 시제가 되겠습니다.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행스팬 1은 자, 여기 보시면은 A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선행스팬 1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녹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에 선행스팬 1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보시면 밑에 아래쪽에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을 더해가지고 그 이로 나누었다. 전환선과 기준선 그 사이의 중간값이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B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여기가 파란색 선이 전환선이고 빨간색 선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더해서 2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요 가운데 위치죠. 가운데 위치. 그래서 여기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가운데 위치를 여기다가 이제 또 현재 위치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표시를 하느냐? 당일 포함해가지고 우측 26일 앞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선이 보이죠.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점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 선행스팬 1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주가가 스냉스팬 1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그럼 이제 이 스냉스팬 1 위치가 저항이 되면서 지금의 시장 상태는 반등할 때마다 팔려고 하는 심리 상태가 지배적인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냉스팬 1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스냉스팬 2가 되겠습니다. 스냉스팬 2라는 것은 여기 이제 우측에 있는 이 빨간색이 표시된 이 공간 중에서 아래쪽에 되겠는데 여기 자주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스냉스팬 2가 되겠습니다. 이 스냉스팬 2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전환선 여기 이 부분은 9일 동안의 본전 가격이겠고요. 빨간색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본전 가격이었는데 스냉스팬 2라는 것은 52일 동안의 본전 가격입니다. 스냉스팬 2를 설명해 놓으신데 보시면은 52일간 최고가 더하기 최저가 해가지고 2로 나누었다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마찬가지로 당일 포함해가지고 26일 우측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스냉스팬 1이 되겠고요. 이것은 전환선과 기준선 요 사이 있지, 요 중심 가격, 요 좁은 폭 여기 가운데, 요걸 여기 표시한 겁니다. 26일 우측에다가. 그래서 스냉스팬 2라는 것은 당일 포함해가 52일 동안에 하이하고 로, 최고가는 여기죠. 52일을 세어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소고배가 오늘 포함해가 51을 이렇게 쭉 세입니다. 이렇게. 쭉 세면은 52일 동안에 하면 이 로가 여기 되면 제일 낮은 가격 1882. 그 다음에 저 하이가 제일 높은 가격이 2231이죠.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니까 그 본전 가격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 이 본전 가격을 여기가 지금 하이가 2231이고요. 로가 1881이니까 대충 봐서 1900이고 여기 2200이죠. 그럼 한 300포인트 가량 올랐기 때문에 천정에서부터 한 150포인트 빠진 가격 2050포인트 파기 여기가 본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태를 보시면은 이 스냉스팬 1 가격 본전에서는 이미 물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단기적으로 물려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조금 긴 시각으로 한 52일간 정도로 보게 되면 아직 본전 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 본전 위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2050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상태는 스냉스팬 1 정도까지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요. 스냉스팬 2, 즉 2050포인트 정도 가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다. 그래서 이런 심리 상태를 이 공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스냉스팬 1, 스냉스팬 2. 이 일목균형표의 모든 값들은 다 본전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전이기 때문에 이 본전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스냉스팬 1은 본전 위에 있고, 스냉스팬 2는 여기 이제 조금 기간 개념이 좀 긴 개념, 스냉스팬 1은 좀 짧은 개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상승기류 또는 하강기류를 나타냈었죠. 상승기류는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하강기류는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냉스팬 1과 2를 가지고도 공간 개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스냉스팬 1이 스냉스팬 2에 있는 것은 양의 구름층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스냉스팬 1이 스냉스팬 2 아래에 있는 상태는 음의 구름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양의 구름층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양의 구름층이죠. 여기도 보시면 양의 구름층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양의 구름층이 있죠. 자, 그리고 양의 구름층은 요 위에 있는 게 스냉스팬 1이고요.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스냉스팬 2로 되신 부분이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냉스팬 1이 2의 위치에 있는 위에 위치한 상태를 양의 구름층 또는 양운이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양의 구름층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좀 유용성 있는 정보를 패턴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이 패턴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양의 구름층 천정이라는 것은 주가가 구름층 아래로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정을 치고 내려가다 보면 구름층 아래 내려가다 보면은 이 양의 구름층 천정 아랫부분 그 이전의 바닥을 찍어야 이 구름층을 양의 구름층을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층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기 전에 돌파를 해주는 것이 훨씬 탄력 있는 상승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의 구름층 천정 이 아랫부분 전에 바닥을 찍는 게 중요하고요. 최소한 양의 구름층 아랫부분 여기까지는 바닥을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참 관찰하시다 보면은 양의 구름층 천정
아랫부분에 주가가 이 바닥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A는 양의 구름청 천정이고, 그 다음에 B는 주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양의 구름청 천정에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한 그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 차트들은 일목균형표의 세계 기본 텍스트를 참고로 해주시면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얘를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캔들이 있는 위치죠. 이 캔들이 있는 위치에서 표시된 거를 현행 구름청이다. 현재의 위치다. 현재 주가가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구름청이기 때문에 현행 구름청이라 하고요. 같은 양의 구름청이라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캔들은 여기 있는데 오른쪽에 저기 미래 시제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행 구름청 이렇게 해야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혼란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캔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현행 구름청, 여기 현행 구름청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선행 구름청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좀 더 이해 전달이 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는 이제 음의 구름청이 되겠는데요. 음의 구름청은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행스팬 1이 이게 녹색이 있죠. 위에는 선행스팬 2가 되겠습니다. 선행스팬 1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선행스팬 1이 2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가 이제 음의 구름청 또는 음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의 구름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금 전에 이제 양의 구름청이 있었죠. 양의 구름청이 있는데 양의 구름청 천정이 아래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름청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선행 구름청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구름청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양의 구름청 천정 아래 부분에서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구름청을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 천정이 어디서 나타나기가 쉬우냐. 음의 구름청이 바닥을 찍는 이 위에서 주가가 천정을 형성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주가가 바닥과 천정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즉, 주가가 양의 구름청 천정 아랫부분에서 바닥을 찍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쭉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음의 구름청 바닥이 이 위에 오면은 이익을 일단 실현해 놓고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최근의 상태는 책에 이제 일목균형표의 세계에 묘사되어 있는 이 기본 패턴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본 패턴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선을 4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전환선이 되겠고요. 전환선은 이제 9일 동안의 본전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본전 가격을 현재 시제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는 데는 상승 기류,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는 데는 하강 기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에는 이제 선행스팬 1과 2가 이제 표시를 하는데,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위에 있는 상태는 상승 기류, 양의 구름청, 그리고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음의 구름청. 이렇게 이제 선 4개하고 또 공간 4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일목균형표에서 후행 스팬으로 표시를 합니다.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후행 스팬이 이 부분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주가가 여기인데요. 여기에 천정이 돼서 종가 천정인데, 종가 천정의 위치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되는 동그랗게 표시되는데, 이 부분이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은 설명이 당일 주가를 당일 포함해서 26일 좌측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스팬 1과 2 또는 전환선과 기준선은 다 주가의 최저가와 최저가를 계속 가서 계산을 하는데, 이 후행 스팬은 특이하게 종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종가, 여기가 이제 장중의 고가는 여기지만 종가는 여기가 고가죠. 종가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죠. 이게 왜 종가를 표시하는 게 중요하냐. 종가를 계산하면은 여기 막 캔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가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종가를 보시면은 이 선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운동한 방향들을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주가를 26일 뒤에 이제 좌측에다 표시하게 되면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저녁이 밤이 되면은 빛 가운데 가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를 보고 이제 사람 위치가 어딘가를 판단은 참고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 왼쪽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은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쪽에 있죠. 과거 캔들 아래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기가 바닥일 때 후행 스팬이 여기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 매물에 눌린 상태를 표시하고요.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양봉 연속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기준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후행 스팬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 후행 스팬이 과거 캔들을 돌파를 하고 또 과거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 후행 스팬의 이 천정의 상태에서는 과거 캔들 위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현재 캔들 이 상태가 이 후행 스팬이 과거 캔들보다 살짝 아래쪽에 내려왔습니다. 그건 이게 뭐냐? 과거 캔들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것은 이제 과거 매물대에 눌려 있다. 즉 본전 아래 가격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상태가 됐다. 이런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태가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반등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적으로 이제 시장 방향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시제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이제 현재 시제 해서 이제 현재 시제는 전환선과 기준선, 그리고 미래 시제는 스렝스팬 1과 2, 그리고 과거 시제는 후행 스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시제를 차트에 동시에 나타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조금 복잡한 여기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차츰 이제 익숙하게 보시다 보면은 어떤 차이점을 볼 수 있느냐. 자, 이동 평균선은 예를 들면 그냥 바퀴가 두 개인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제 일목균형표는 바퀴가 네 개인 자가용을 모는 기분이랄까요. 왜냐하면 자가용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거울이 많이 있죠. 봐야 될 것도 많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시장의 힘과 또는 지지대와 저항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기본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짝수 기본 수치는 0부터 9까지 해서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두 개씩 짝을 짓는데 가장 큰 숫자는 1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자연수율은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두 개의 숫자를 짝을 짓는데 가장 큰 숫자는 19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 두 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차트는 짝수 자연수율과 기본 수치 17이 되겠습니다. 자,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숫자에서 두 개씩 짝을 지으면은 기본적으로 9를 두 개를 짝을 보면 18이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수를 짝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7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A 바닥인데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이제 만약에 40개나 50개 정도 올라갈 때라도 연속적으로 계속 한 번도 꺾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서 한 번 꺾는 위치가 17개 이게 되겠습니다. A 바닥에서 B까지 17개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C까지 한번 꺾었죠. 요게 한번 꺾어줄 때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이런 분기점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어디쯤 가면은 한번 꺾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제시한 것이 기본 수치다. 기본 수치 중에서 짝수 기본 수치 가장 큰 것은 17이다. 그래서 17에서 한번 꺾었죠. 이렇게 꺾을 때 몇 개 꺾었느냐? 6개를 꺾었죠. 자, 6개를 꺾었는데, 자, 시장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한 번 올라갔다, 17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6개가 내려오면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때,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상승이 첫 번째 상승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결합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이 첫 번째 상승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합이라는 것은 더한다는 뜻이고요. 배분이라는 것은 분자는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차 두 번째 상승이 1차 첫 번째 상승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작게 되는 경우보다 훨씬 먼 미래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장을 관찰을 할 때는 첫 번째 상승이 이렇게 17개가 되고 그 다음에 반락이 6개가 되면은 시장이 이제 강화되는 경우, 즉 17하고 6을 더하게 되면 23이 되겠습니다. 한 23캔들 정도 올라가는 경우는 먼 미래의 일이고 17에서 6을 빼게 되면은 11이 되겠죠. 11 정도 되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천정을 찍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리스크를 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히 23개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제 홀딩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17개에서 6개를 뺀 11캔들 정도에서 일정 부분 이익을 이제 실현하시든가 또는 전량 이익을 실현하시든가 해서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시장 방향을 조금 관찰해보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더 보시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A 바닥에서 B 천정까지 17개 올라갑니다. 이 17개 올라가게 되면은 한번 꺾고 나서 17개보다 작은 숫자가 한 번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에서 6개를 이렇게 빼고 나면은 11이 되겠는데요. 11개에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경계 심리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매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이번에와 같이 정확하게 천정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세라는 것은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주식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다면 천정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바닥에서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떤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위험을 조금 피하는 액션을 취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주식을 팔고 싶지는 않고 좀 위험을 해지는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활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없는 선물이나 옵션을 그런 개념이 없거나 또는 매매를 해보지 않으신 분은 주식을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전부 현금화를 해서 시장을 다시금 관찰해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7개 올라갔다가 6개가 떨어지게 되면은 11개쯤에서 수정이 되거나 또는 17개에서 6개를 더한 23개쯤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1개쯤부터는 일단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놓고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먼저 올라가게 된 11개 이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에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되겠죠. 일단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 사람들 지금 다 팔았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 손절매죠. 일단 손절매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진행이 안 되면은 나머지 내려온 사람들 또 팔게 됩니다. 내려온, 그럼 또 6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계단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11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반전이 안 되면은 다시 추가로 한 6개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심리가 형성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수 자연수열, 이걸 보시면은 홀수 자연수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짝수 자연수율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중에 두 개 숫자 결합 중에 가장 큰 것이 17인데 그래서 홀수 자연수율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두 개 숫자의 조합 가운데 가장 큰 숫자가 19이기 때문에 19로 가지고 기본수를 잡는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0부터 9까지 해가지고 짝수 자연수율을 가지고 기본수치를 만드는 적용이 많이 되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홀수 자연수율이 나타나는 기본수치로 적용이 된다. 이 홀수 기본수치의 가장 큰 수 19인데요. 이번에 이제 바닥을 찍은 1532포인트, 여기 이제 5월 25일 바닥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굉장히 길게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올해까지 상승이 시작된 위치는 1532. 여기서 최초 상승이 19개입니다. 19개. 19개 올라갔다가 조정이 되고 나니까 12개 떨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2차 상승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전체 52개가 이렇게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 상승이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1부터 9까지 다 누적을 하게 되면은 45가 되겠고요.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누적을 하게 되면 55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상승은 4, 50개 정도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중에 이제 1차 상승이 19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17개가 된 것은 17개를 2배를 하게 되면은 34개 정도 되는데 바닥에 천정까지 한 32개 정도 올라갔죠. 한 30개 정도. 그래서 조금 중간 규모의 상승은 30개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상승이고, 그 다음에 좀 큰 상승은 바닥에서 한 52개 정도, 50개 정도 올라가는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규칙이 있다.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구구단을 배우게 됩니다. 구구단. 요즘 이제 유치원에서도 이제 배우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구구단을 알게 되면은 계산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어떤 숫자가 나올 때 곱하기가 금방 머리에 이제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 수치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17과 19 두 가지 기본 수치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기본적으로 상승하면은 중간 규모의 상승은 17의 2배 정도 되는 34, 즉 한 30개 정도 올라가는 상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큰 상승은 한 50개 정도 올라가는 상승이다. 이게 두 가지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개나 또는 50개 올라가는 그 중간에 마디를 한번 꺾어주는 그런 상태가 17개 또는 19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바닥에서 잘 잡았으면은 이게 30개쯤 가는 상승이겠는지 또는 50개쯤 가는 상승이겠는지 요걸 이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셔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은 바닥에서 한 30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이제 돈이 많이 되겠죠. 즉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장을 위쪽으로 상방으로 몰아가는 세력의 입장에서 한 30개, 즉 한 달 반 정도나 또는 50일 또는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결국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30개 또는 50개 정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30개 내지 50개 올라갈 때 그러면 계속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고 한 번씩 꺾어주기 때문에 그 꺾어주는 상태가 17개 또는 19개다. 그 다음에 이제 17개, 19개에서 파생되는 중간에 이제 반락이라든지 반등이 이런 숫자는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상승의 시세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두 번째 상승은 1차 상승 시세보다 짧은 경우도 있고 긴 경우도 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잘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긴 상승은 나중에 나타나고 짧은 상승은 이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나타나는 짧은 상승에 일단 리스크를 조금 회피해 보시면서 시장을 잘 이렇게 관찰하시는 그런 물량 조절하시는 감각이 굉장히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고급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제 비율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하시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일단 비율이 뭔지 이런 것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비율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단 선행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자연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인 일목균형표의 3개 보시면은 첫 페이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연수율은 조금 전에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나치 수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피보나치 수율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약한 상승에서 나중에 급한 상승으로 가속이 붙습니다.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약한 하락에서 나중에 이제 가속이 붙는데요. 가속이 붙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걸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피보나치 수율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율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그 기본 개념이 0과 1에서 시작해서 선행하는 두 가지 숫자의 합이 다음 수가 되는 합산 수율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하니까 0은 정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은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더해 보시면은 0, 1 더하면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1 더하면은 2가 되고요. 1, 2 더하면 3이 되고요. 3, 5 더하면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8 더하면 13.
이런 식으로 쭉 진행돼가지고 610까지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144가 이게 세 자리 숫자가 나타났죠, 처음에. 그래서 시장이 크게 되면은 아까 제가 중간 규모는 30개 정도, 좀 큰 규모는 55개 정도, 50개 정도, 그 다음 100개를 넘었으면 한 140개 정도, 그 다음에 230개 정도 나가지, 이런 기본 숫자가 이제 제시되고 있다. 이런 거를 꼭 감각을 이제 이해하시고요. 30개 또는 50개 또는 세 달이 넘어가면은 140개 또는 230개까지 상승이 진행된다. 이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피보나치 수율에서 이 수율 자체보다도 이 수율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3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볼 때 34의 우측의 한 칸은 55죠, 우측에. 이 55 나누기 34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나누기 하면은 1.618이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즉, 55라는 숫자는 34의 1.618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단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1.5배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배에 약간 못 미치고 1배보다는 크고, 그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이다. 우측에 두 칸은 보시면요. 34를 기준으로 89는 2.618로 수렴합니다. 여기 89 나누기 34 하면은 2.618 된다. 2.618은 1.618에다가 또 1.618을 곱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우측 3칸, 즉 34를 기준으로 우측 3칸은 144가 되겠죠. 144 나누기 34 하게 되면은 여기 4.236. 그 다음에 우측 4칸은 34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234입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6.854. 자, 쉽게 이야기하면 1.6배, 2.6배, 4.2배, 6.8배, 이제 1.5배, 2.5배, 4배, 7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좌측은 이제 좌측 한 칸은 34를 기준으로 좌측 한 칸은 0.618입니다. 0.618. 34의 좌측은 21이죠. 그 다음에 좌측 두 칸은 여기 34의 좌측 두 칸은 13이죠. 13 나누기 34 하면은 0.38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 세 칸은 34를 기준으로 8입니다. 요건 8은 0.236입니다. 8 나누기 34 하면은. 그 다음에 좌측 4칸은 5가 되겠죠. 5 나누기 34 하면은, 좌측 4칸은 0.146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확장하는 비율은 1.618부터 6.854까지 진행이 되고, 축소되는 비율은 0.618부터 해가지고 0.146까지 축소되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신 것은 일단 기본 수치를 이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목균형표의 중요한 선 개념 5개의 선과 4가지 공간감각 해서 9개의 어떤 그 공간감각을 나타내는 것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음 시간에 배우실 피보나치 수열의 기본 수열과 또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칙이다. 뭐 100%는 아니지만 8, 90%에 근접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잘 익히시고 주식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류를 방단히 줄이시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이 첫 시간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첫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바대로 피보나치 수율을 활용해서 숫자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또는 먼저 가장 중요한 비율입니다. 이번에 주가 천정인데,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천정이 하나 마련되었는데, 이 천정에 나타나는, 형성된 원리를 비율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 수치를 조금 확장되는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